주제가 AI인데요. 이게 진행자도 AI로 대체될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그런 걱정도 잠시 됐습니다. 그 경영에 관한 그 명언 제조기 중에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샤워를 하면 기분이 좋은데 그 기쁨도 하루를 못 간다. 그래서 샤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샤워를 하곤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인들의 동기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매일 받고 매일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그 지글러가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도 뭐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또 뭐 우리 남민우 이사장님 강의 잘 들었지만 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우리가 또 마음에서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AI 산업의 선도주자로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인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나보실 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청장년층 인구는 줄고 노령층 인구는 늘어나는 인구 동향을 보이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로 지목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높아질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초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돌봄 로봇 개발에 뛰어든 이호상 기술총괄 사장.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한 5년 정도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때의 그 환자와 보호자와 간병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고통과 힘듦을 알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우연히 이런 류의 제품을 보고 그 제품을 유통하려고 한국에 가지고 왔었는데요. 한 2년여 정도 테스트하고 계속 그 개발 요청하고를 반복했는데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그 이상의 진전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런 위기가 기회다라는 생각도 해서 저희 제품을 직접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통을 같이 겪었던 동생하고 같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만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또 제품을 만드는 것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분들도 중요하고 정책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말동무의 배설 보조까지 가능한 로봇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으로 환자와 간병인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기요양 환자들과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체공학적 설계에 집중할 수 있기까지. 그 바탕엔 이호상 기술총괄 사장의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인간 존엄의 가치 실현입니다. 이 고령자가 되시면 종이기저귀도 차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많이들 처하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그 인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케어를 받고 그다음에 그런 케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큰 목표고요. 저희 회사의 이름이 큐라코입니다. 큐라코의 뜻은 큐라는 라틴어로 케어라는 뜻이고요. 코는 코퍼레이션 해서 합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이름에서처럼 그 환자들을 잘 케어해서 그 배러한 상태를 만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병이란 문제가 초고령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간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배설 간병을 큐라코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이 글로벌 고령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는 물론 그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일본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고 있는 이호상 기술총괄 사장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본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간 존엄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주식회사 큐라코의 기술총괄 사장 이호상입니다. 글로벌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여기 다 참여하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혁신 기업들, 도전하는 기업들은 앞을 보고 달려왔죠. 마치 핸드폰이 폴더폰부터 2G 폰, 3G 폰, 5G 폰까지 오는 것처럼 앞을 보고 달렸습니다. 저희는 앞을 본다기보다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령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고령자분들이 많으면 간병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고령 사회가 지탱이 되죠. 근데 모든 나라가 간병인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고령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일본을 보면, 일본에서는 여태까지는 전부 다 휴먼 케어라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 왔는데, 인구 절벽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서 이게 더 이상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어는 이제 로봇이 해야 된다라는 트렌드로 2012년도에 전격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복지 선진국들이 케어 로봇을 가지고 간병 활동의 간병 부담을 줄이면서 환자가 좀 더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대부분 노후 대책이 있냐고 여쭤보면 금전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게 금전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럼 이분은 저 종이 기저귀를 착용하는 거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은 하루에 6번에서 8번 자기 국부를 드러내고 자기 배설물을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수치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곡기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여기 계시는 간병인 분들은 저 활동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나 손목 통증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그림 이외에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과연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종이기저귀라는 거 아니면 천기저귀를 사용해 왔죠. 그래서 저희는 감히 도전하고 혁신하는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배설 케어 로봇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설 케어 로봇은 그 환자가 배설을 하게 되면 이게 대변인지 소변인지를 인식해서 빨아들이고 씻어주고 말려주고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입니다. 종이기저귀 착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제가 그 종이기저귀에 배설을 하게 되면 제 몸에 다 묻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닦을까요? 저희가 화장실 가서 양변기에서 변을 보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누워있는 환자가 마치 양변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배설을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들의 수치심을 줄여주고, 간병인들은 배설 간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간병 부담을 줄여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들어준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간병인의 간병 부담을 줄이면 그 간병인들의 간병 서비스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환자와 이 간병인들의 삶의 질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과연 큐라코 케어 비데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종이 기저귀를 쓰시겠습니까? 뭐 앞에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회사는 제 동생과 제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형제 회사입니다. 부모님이 와상 환자로 계셔서 5년 동안 저희가 수발을 했는데요. 간병이라는 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여기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주변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간병 중에서도 배설 간병을 한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그 보호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둘이 의기투합해서 현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노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국내에는 지금 13만 6천 명의 이런 와상 노인분들이 계시고, 일본에는 144만 명, 미국엔 약 한 600만 명 정도의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장애인 분들도 있고 일시적인 환자도 있으시겠죠. 저희 회사는 2007년에 설립해서 17년 동안 배설 케어 로봇만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세계 유일의 전문 회사입니다. 일단 배설 케어 로봇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복지연구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열악한지도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작년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펀드 1호 기업으로 선정이 된 영광을 누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한 적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일본의 그 개호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에요. 그 일본의 개호보험에 지정이 되면 일본 정부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렌탈할 때 9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에 해외 제품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또 CES 코드라는 거는 개호보험보다 더 생소하실 텐데요. CES 코드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서 우리가 약을 사든지 하면 의료 수가를 지원받죠. 저희 환자가 일부를 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죠. 미국의 CES 코드라는 게 그런 제도의 수가를 적용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희 제품이 의료 수가를 받는 제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큐라코는 아까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큐라는 라틴어로 케어고 코는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합성어로 큐라코라고 명명을 했고, 저희 회사의 이름처럼 인간 존엄의 가치 실현과 그다음에 그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17년 됐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제품은 나와 있는 제품이 없어서 카피할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저희가 규정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만들어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현재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종이 기저귀는 수천 년을 써왔죠. 그 수천 년을 쓴 습관을 저희가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 수준에 이르렀고요. 현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호보험 선정도 되고 CES에도 선정이 될 만큼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사용성과 그런 제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에는 아직 못 들어갔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곧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누워있는 노인 와상 환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저희가 제품 작동되는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누워 계신 분들은 보통 하체를 다 벗고 종이 기저귀를 차고 계시죠. 그 종이 기저귀 대신에 넙다리 사이에 저희 제품을 저렇게 착용하게 됩니다. 착용한 다음에 꼼짝도 하지 마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제품을 착용하고 어느 정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배설을 하게 되면 이게 대변인지 소변인지를 각기 인식해서 빨아들이고, 오물은 오물통에 남고, 공기는 공기정화 필터하고 UV 램프를 거쳐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깨끗한 상태로 배출되게 됩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제품은 크게 본체와 기저귀 컵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 남자하고 여자의 배설기관 형상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남성용과 여성용을 각기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몸에 닿아서 쓰는 거여서 위생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쉽게 탈부착을 해서 살균이나 소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워있는 분의 항문의 위치가 6cm가 다르다고 합니다. 저렇게 회전용 노즐을 통해서 비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소변부 비대를 다시 해주고, 마지막으로 온풍 건조까지 모든 기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죠. 청소기나 비데나 건조기를 합쳐놓은 제품입니다. 근데 배설물을 얼마의 힘으로 흡입해야 되고, 흡입을 잘못하면 사람 신체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얼마의 힘으로 닦아줘야 되고 얼마의 힘으로 말려줘야 되는지 아무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규정해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 일들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고 이제 제품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분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욕창 걸리신 분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사진이 욕창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이분이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서 저희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종이 기저귀를 차게 되면 그 종이 기저귀의 안쪽의 습함과 계속 누워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피부 발진이 생기고 이런 욕창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분이 10개월을 사용을 하고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됐죠. 13개월 후에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거의 완치되었어요. 큐라코가 가져온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남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노후가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저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거에는 굉장히 많이 집중하시죠. 그런 앱도 굉장히 많아요. 식판 탁 찍으면 칼로리 얼마 이렇게 계산해주고, 하지만 싸는 거는 모든 사람이 터부시합니다. 왜 아침에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에서 자기 변을 플러싱하기 전에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배설물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에는 그렇게 집중을 하는데 싸는 거에는 아무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곳에 큐라코가 케어비드를 통해서 그 많은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것과 싸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 큐라코 케어비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시제품까지는 완성이 돼서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저희가 지금 시범 운영 중인 웹 화면입니다. 이 웹 화면에서 배설 정보와 그다음에 저희 배설 케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케어를 받는 이 환자들의 케어 정보, 그다음에 시스템의 시스템 정보를 다 취합해서 환자들한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큐라코는 지금 그렇게 열심히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117건입니다. 이런 큐라코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간 존엄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의 향상을 세계 최고 수준의 배설 케어 로봇을 통해서 이뤄내고 향후에 케어 로봇 기반의 플랫폼 리더가 되는 것이 큐라코의 목표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고령 시대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 국민의 효자로 자리매김하실 우리 이호상 사장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는데 삼성전자 연구 파트에 계셨었다고요? 네, 삼성 전기 연구소. 전기, 예. 삼성 전기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자리에 누우시면서 내가 이거를 한번 좀 연구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17년 했습니다. 올해가 18년 차입니다. 17년간 연구만 하시고 18년째 결실을 보셨으니까 이거야말로 기업가 정신에 살아있는 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다시 한번 박수를 안 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배설물 분석에 관한 것도 그거는 이미 어떻게 저희가 잠깐 못 들었는데 완성이 돼 있는 겁니까 뭡니까? 기술 개발은 완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 실용은 이제 상용화는 한 2, 3년 정도 더 남은 것 같고 올해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임상 테스트가 곧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추어적인 상식으로 예전에 보면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의 어떤 그 변도 계속 분석하는 것이 그 어휘의 아주 주된 기능 중에 하나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정보가 갖고 있는 그 분석이 잘 안 되는데 요는 그 기계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병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맞는데요. 저희는 이제 실시간으로 그걸 분석해서 그 네.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달에 평균 한 100번 정도 배설을 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50번을 보신다거나 갑자기 200번을 보면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이상 상황을 의사나 보호자나 간병인한테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효심으로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마련해 주고 계신 우리 이호상 대표님께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주제가 AI인데요. 다음에는 이제 AI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획을 그으신 또 다른 CEO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도래한 빅데이터 시대. 기업들이 앞다퉈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산업구조 전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해 산업 인공지능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는 김남현 대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훌륭한 사업가였어요. 훌륭한 사업가고 그러려면 이제는 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사관학교라는 그런 매력적인 학교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걸 배웠죠. 거기서 4년간의 학사 과정을 마치고 96년도에 해병대 통신, 그때 이제는 정보통신 시대가 온다 해가지고 통신 장교를 지원해서 그 5년간 마치고 2001년도에 제대했습니다. 그 제대해서 벤처기업 가서 거기서 코딩도 하고 영업도 하고 뭐 격리도 하고 뭐 별별 다 했죠. 별별 다 하다가 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공공전자정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컨설팅하고 개발, 기획 위주로 사업을 했고 그렇게 이제 경력과 실력을 쌓고 2014년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엘젠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된 거죠. 국내 최초로 자체 음성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상담 로봇을 개발하며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온 엘젠. 경찰청과 국방부 공공기관부터 건설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의 자체 개발 기술을 공급하며 AI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바탕엔 김남현 대표의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3CVS가 크리에이션, 창조.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한 창조. 그리고 두 번째 C는 챌린지, 도전. 도전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창조하고 도전했으면은 그거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3C고 V는 밸류에이션. 회사라는 게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또 개인도 자기가 전문가가 되면서 가치가 올라가고 그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가치를 쉐어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자기의 전문적인 능력을 쉐어링을 하고 기업은 또 여기서 발생한 수익들을 같이 또 쉐어링을 하고 LG는 AI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 AI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음성하고 자연어 처리하고 또 이제 빅데이터 쪽에 계속 그 엔진을 고도화 계속 시킬 겁니다. 이런 기술, 이런 기반 엔진을 가지고선 저희가 패키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고 현재는 인공지능 컨택트 센터하고 AI 키오스크하고 AI 비서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엔진들을 가지고 그 기계도 움직이고 로봇도 움직이고 도시의 주요 이제는 그런 요소들도 다 움직이고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시티라는 큰 그 그림에서 이 제가 이제 행정하고 데이터까지 이제 다 그쪽에서 많은 그 학습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는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그 인류가 살기 좋은 그러니까 인류가 살기 좋은 그런 그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김남현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본다. 네, 반갑습니다. AI로 세상을 움직이는 주식회사 엘젠 대표 김남현입니다. 앞에서 그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그 중에서 남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창조하고 도전이 맞아서 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하면서 나오겠지만 기타 그 관련된 사항들이 나와서 제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AI라는 부분을 다들 이제 좀 어려워하고 앞으로 AI 시대가 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제 삶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해병대 통신장교로 제대를 해서 지금 이제는 어느새 24년간 저희는 이제 민간인이라 그러는데 민간 세계에 나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는 저희 파트너들과 여러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궁금했던 게
항상 이거였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를 나온 사람이 어떻게 AI 사업을 하냐? 그러면 저는 그냥 해병대 뭐 나왔고 장교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합니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순간에 저한테 항상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다들 어렸을 때부터 쭉 있잖아요. 저 끝에 아기 사진이 10남매 중에 9번째로 태어난 그 김남현입니다. 10남매 중에 9번째로 태어났고 그 옆에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죠. 근데 저기 보면 아까 남희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정주영 회장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정주영 회장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나도 저런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지나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대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제 그 친구가 사관학교에 가면 제가 그때 이제는 선생님한테 이제는 뭐 이제 까불다가 대통 맞고 학교 가기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갔더니 친구가 야 남현아 사관학교를 가면 뭐 9월 달에 시험 보니까 그거 합격하면 더 학교 안 가도 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 가면 뭐가 좋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이제 10남매 중에 9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 학비를 제가 벌어야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이제는 우리 형들이 얘기했죠. 너는 네 학비는 네가 벌어야 된다. 학교는 네가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학비를 벌어야 되는구나. 그럼 대학교 가서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저희 성격으로 봐서 굉장히 활달하기 때문에 완전히 쓰레기처럼 살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사관학교를 보니까 술도 담배도 또 이제는 결혼도 못하게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5년 차로 전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는 해군사관학교는 세계여행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야 이거 완전히 몸으로 때우면 되네. 몸으로 때우면 그 학비도 주고 옷도 주고 또 이제 용돈도 주고 책도 주고 그럼 세계여행도 보내주고 그럼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간 겁니다. 그때 제가 10대 때 가장 잘한 결정은 사관학교를 가서 20대를 멋지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였었죠. 해병대를 가야 되나 해군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5년차 전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군은 계속 배를 타고 다니면 이 육지에서 그 대학원을 다닐 수 없으니 해병대를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 또 해병대에 가면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병대에 가기 전에 내가 보병을 갈 것이냐. 저는 뭐 달리기나 운동 같은 걸 잘했기 때문에 보병을 가야 되겠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병 나온 선배들을 보니 뭐 저희 출신들이 옛날에 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보험 영업을 해야 되나 인맥으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밤하늘을 쭉 보면서 95년도에 윈도우즈 3.0을 쓰던 시대입니다. 3.0 보면서 야 정보통신사회가 온다는데 그러면 내가 정보통신사회가 오면 그 기술을 좀 익혀가지고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통신병과를 갔습니다. 통신병과를 결국 가서 제가 이제는 전역을 하게 됐죠. 해병대 전역할 때 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출신들이 통신병과들이 보통 쌍용이나 삼성 이런 그 대기업 국방 사업 쪽으로 많이 갑니다. 저희 이력서 내면 100% 그쪽이에요. 그래서 내 국방 사업으로 가면 내 네트워크로 또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내 기술을 얻지 못하겠다.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쪽 뭐 국방 사업 말고 나의 기술을 익히자. 그래서 아까 나 얘기 나왔었지만 그때 벤처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벤처붐이어서 벤처기업 가서 코딩도 하고 뭐 개발도 하고 뭐 기획도 하고 격리도 하고 뭐 저희 뭐든지 하면 다 하니까 그걸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력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쌓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그래서 2014년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LGN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엘젠을 그 2014년에 설립을 했을 때도 또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PM을 제가 굉장히 잘했어요. PM 사업 관리 잘했고 또 고객과 굉장히 원활했고 그래서 프리랜서로 움직이면 저 당시에 제가 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받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프리랜서로 계속 움직이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회사를 설립하는 게 좋은가. 어쨌든 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내 나이가 어느새 43이 됐는데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인도하심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 엘젠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저 혼자서 와이프한테 2천만 원 밀려서 자본금 해가지고 와이프가 하는 학원 골방에서 나홀로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을 했죠. 그때 직원 저 혼자였고 그러면서 2014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제 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최초라는 용어가 많잖아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해병대가 선봉 해병대입니다. 선봉 해병대. 항상 최초로 해야 돼요. 총알도 최초로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최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챗봇을 만들었고 또 음성 챗봇도 처음으로 하고 또 이제는 뭐 AI 키오스크 음성으로 움직이는 거 최초로 하고 또 뭐 계속해서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올해 이제 1월달에 제가 그 미국 그 2024 CES에 갔다 왔는데 온 디바이스 AI가 AI의 테마였어요. 그러니까 이 보드에서 움직이는 거죠. 보드에서 움직이는데 그거를 저희 LG는 이미 3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하고 있었거든요. 국방부에 몰래 하고 있는데 CES에서 터져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역시 그 최초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밤하늘을 보면서 저는 서울에서도 이렇게 보면 은하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을 하나 계속 보면 은하수가 보여요.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무엇이 올까? 앞으로 이제 회사 이제 제 인생은 이제 엘젠이니까 엘젠이나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항상 하고 있죠. 자, 엘젠은 그래서 AI 윅스라는 이 고도화된 아주 강인한 플랫폼 AI 엔진이 탑재된 플랫폼 위에서 음성 인식과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우리가 대화하는 걸 자연어 처리라 그러는데 그 자연어 처리 엔진을 클라우드와 서버와 온 디바이스상에서 판매를 하는 회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 비서, 인공지능 컨택트 센터 AICC, AI 키오스크를 현재 시점에서 그 제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저도 어쨌든 영업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팔면 되고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뭐가 올 거냐죠. 그걸 제가 뭐 의도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책은 뭐 가끔가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 월급 주고 또 이 바닥에서 경쟁하고 하면서 그런 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을지 저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일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올 것인가? 그러면 저는 항상 이 밤하늘을 봅니다. 앞으로 무엇이 오고 현재 분위기는 어떻고 요즘 우리 직원들은 어떻고 뭐 경쟁들은 어떻고 빅테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죠. 이제 앞으로 올 시대는 휴머노이드하고 아까 이제 방송에 나왔지만 스마트 시티입니다. 저는 어제 그 카이스트에 이제 이틀 전에 사족 달린 로봇 회사를 만나고 왔는데 저희는 음성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음성하고 자연어 처리를 해서 기기들이 움직이게 하건 또 이제는 뭐 말을 잘하게 하건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휴머노이드라는 이 AI라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2016년에 AI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날도 별이 떴었습니다. 그날도 별이 떴는데 제가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하얗게 눈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거기를 걸으면서 야 이게 AI 그때 이제 AI 이세돌이 바둑을 뒀죠. 이세돌이 바둑을 알파고랑 뜨고 저희가 뚜봇이 히트를 치고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AI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빅테크들 경쟁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막 경쟁하고
기업들은 그 생태계적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온갖 짓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누가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는 결정했던 거죠. 가급적이면 장교 출신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제정신을 가졌다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AI를 해야 되겠다고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라는 이 AI, 휴머노이드뿐만 아니고 많은 기기들이죠. 이 시대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라는 이 로봇이죠. 로봇과 스마트 시티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아까 그 앞에서 이 대표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이 자변기에서 자고 일어나면 막 이렇게 다 저희 변보고 나면 아까 막 제가 한참 저 앞에서 웃었는데 그 뭐 이렇게 배설이라 그러지 않고 뭐 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웃었는데 다들 이게 싸고 나면 다 이제 아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스마트 시티를 제가 이제는 2003년 4년 그 노무현 정권 때 UCT 사업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공정보와 행정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죠.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보들이 흐름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데이터들이 현재 어디서 생성이 되고 어디서 활용이 되고 소멸되고 있는지 제가 뜻하지 않게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올해 이제 스마트 시티 쪽에 이제는 박사 과정을 갈 건데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건물들은 우리 장기와 같이 다 어떤 건물들은 장기가 될 거고 이 혈관들은 네트워크가 될 거고 이 안에 이제 흐르는 피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AI 기술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고 저희 LGN의 기술도 모두 이 두 가지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와 휴머노이드가 반드시 미래 세대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맡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2001년도에 제대할 때 어떤 각오로 제가 나왔냐면 나는 이항의 사업을 할 거니까 저 화성에 도시를 지어서 해병대 깃발과 태극기를 꽂아야 되겠다고 제가 사업을 시작한 그때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120살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지치질 않습니다. 120살까지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젊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올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결정으로 돌아와서 우린 결정하고 결심을 하죠. 이제 김남현은 없고 LGN이 있는 겁니다. LGN은 뭐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자라난 새싹들의 결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볼 때 가슴 아플 때도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LGN을 결정한 인재들에게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저기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했죠. 잘한 결정도 있고 어느 때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결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봤을 때 항상 좋은 결정들이 많았다는 게 제 인생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도 이제는 50대가 됐으니까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선배가 됐죠.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결정을 보여주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좀 안내와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안내와 지도를 받아서 여태까지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 중요하신 순간들 10대, 20대 때 결정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30대 때 결정, 40대 때 결정들이 중요한데 이러한 결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항상 독사와 같은 눈으로 저희 주변을 보고 저 또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이 별이 보이는 날에는 하늘을 보면서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많은 문의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다들 좋은 결정을 해가지고 좋은 시대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이렇게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제가 사업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 제가 하는 그 기업이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큰 그 글로벌 기업을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응원하고 함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식회사 LG엔의 김남현 대표였습니다. 예, 국내 최초 인공지능 챗봇 개발자이시면서 또 해병대 출신이라는데 유난한 자긍심을 갖고 계신 우리 LG엔의 김남현 대표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김남현 대표님 강의를 들으니까 결국 이제 결정의 리더십, 네. 뭐 결정의 기업가 정신 그런 것 같은데, 뭐 좋은 결정을 쭉 해오셔서 그랬는데 혹시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런 기억은 없으십니까? 잘못된 결정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잘못된 결정 중에 하나가 여러 이제는 사업들도 많은데 저는 개발자가 아니어가지고 그 개발자들을 독사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자 척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이 들었죠. 잘못된 결정.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10남매 중에 9째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그럼 저를 과연 자식은 몇 명을 둘 결정을 하셨을까 그게 솔직히 궁금했는데 결국은 한 번밖에. 그럼 둘로 끝났죠 이제. 그래도 뭐 잘하신 결정 같습니다. 자,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AI 시장이 지금 막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뭐 앞으로 어떤 대세고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할 부분이 이제 AI인데, 근데 한쪽에서는 또 AI도 옛날에 벤처붐처럼 또 거품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뚜봇을 만들고 2016년부터 챗 GPT가 나오기까지 많은 AI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품이 일다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저희 선배들 코스닥에 올라간 선배들 뭐 상장 폐지 전까지 가고 막 그럴 때 챗 GPT로 인해서 다시 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AI는 소프트웨어보다 더 크면 컸지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4차 혁명이라 그러는데 농업, 그리고 이제 산업, 그리고 정보혁명,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AI의 판단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는 저는 앞으로 터미네이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거품을 거쳐서 이미 이제 정착이 돼서 앞으로 이제 쭉 발전할 거다 이제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대표님의 생각이 맞는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포부, 뭐 아까 저 스마트 시티하고 휴머노이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본인의 입으로 포부 한번. 저는 뭐 웃으시면 안 되고 저는 축구도 엄청 잘했고 수영도 엄청 잘했고 뭐 다 잘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저희 참모총장이나 뭐 국방부 장관보다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에 최대한 빨리 올라가는 게 목표고, 그래서 집중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하고 AI 쪽을 하고 있는 거고, 올라가고 나면은 보다 이제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그런 사업을 이렇게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초에 이제는 미국의 플루톤 시장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제는 저희 미국 법인도 설립을 하고, 저는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결정의 리더십. 네.
하여튼 저도 뭐 철원 벌판에 있는 육사단 출신으로 상당히 자긍심을 평생 느끼고 살았는데 제 자긍심은 저리 가라. 해병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저 챗봇 기업이라는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최고의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확신되는 엘젠의 김남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모두의 그 지그 지글러의 명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명언을 하나 또 언급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그 지글러라는 분은 우리 인터넷 찾아보면 뭐 지그 지글러의 명언 30, 지그 지글러의 명언 40 모음, 하여튼 뭐 이 좋은 말씀을 많이 남기신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우리의 문제는 시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하루는 24시간이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뭐가 시간 부족의 문제겠느냐. 결국은 방향 설정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얘기로 한 20년 전이에요. 한때는 그 짐 콜린스의 경영 전략이라는 것이 또 우리 저 기업인들 사이에 화두가 되고 풍미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짐 콜린스의 경영 전략이라는 책을 줄치면서 기업인들 만나면 또 여기에서 지지 않으려고 줄치면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왔는데 내가 잘 아는 유능한 기업인들이 여럿 있는데 그분들의 상당수는 일주일에 40-50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CEO고 굉장히 열정적인 CEO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일주일에 90시간씩 일하는 일 중독자도 있는데 그들의 성과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짐 콜린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효율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